It'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창의적인 영상, 보기에 흥미로운 영상이란 무슨 영상일까요? 제가 예전부터 말했듯 사람은 우리 일상에서 보는 영상과 다른 구도, 다른 시간감,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낯설음에서 오는 묘한 분위기와 입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이 흥미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쥐였다면은 이런 영상이 흥미롭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새였다면은 드론으로 찍은 장면들이 전혀 새롭지 않았겠죠. 새였다면 새롭지 않아. 같은 맥락에서 하이퍼랩스는 공간감과 시간감을 한 번에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거고요. 오늘은 사진을 찍어서 만드는 창의적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영상은 1.0배속 리얼타임으로 촬영되고 리얼타임으로 재생되는데요. 프레임 레이트에서 오는 영화 프레임, 24프레임 이런 데에서 오는 미묘한 감성 같은 게 있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리얼타임으로 재생된다는 우리가 평소에 항상 보던 클리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만드는 동영상은 더 이상 리얼타임이 아니게 돼요. 이런 사진기로 연사를 찍을 때 사진과 사진 사이의 시간 간격이 미세하게 미묘하게 달라서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초당 10매를 촬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카메라 컨디션이나 버퍼 이런 거에 따라서 한두 프레임에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사로 찍은 사진을 이어붙여서 만든 영상은 FPS가 뒤틀린 듯한 미묘하게 현실과 다른 그런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표현이나 초현실적인 표현에 굉장히 이점이 있죠. 리얼타임이 아닌 미세하게 무작위적인 움직임 때문에 무생물을 촬영했을 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들을 촬영했을 때는 이런 미묘한 질감이 덜해지고요. 사람이나 동물,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찍었을 때 사진 연사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미묘한 감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됩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하이퍼랩스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같은 기법이고, 하이퍼랩스의 주안점은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에 주안점이 있고요. 사진 연사로 만든 동영상은 사진을 이어붙인 독특한 질감의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사 속도를 컨트롤할 수도 있을 거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 범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한 동영상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인트로에서 보고 오신 제가 직접 찍은 것들, 깊은 색감과 선명한 해상도로 보여지는 뭔가 미묘한 감성이 있는 무생물들에 대한 영상도 찍을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머리에 뿔이 갑자기 났다 였나? 제가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여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뮤비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으로 인물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미묘한 질감들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 예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뮤비는 그 기법 말고도 요즘에 트렌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영상 기법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 전부 다 들어간 것에서 오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니까,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세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영감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진을 연사해서 얻어지는 동영상의 이점은 바로 엄청난 화질입니다. 특히나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니어도 엔트리급 카메라나 최신 스마트폰으로도 영화관에서 틀어도 꿀리지 않는 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용량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덱을 통한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이터들이 소실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찍게 되면은 그런 압축 과정에서 버려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되죠. 대신에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 연사를 통한 동영상은 영상에 쓸 수 있는 어떤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스팀팩 같은 거예요. 커진 푸티지의 용량과 후반 작업의 시간을 희생해서
정말로 좋은 화질을 뽑아내는 거죠. 상업 사진을 찍는 프로페셔널 카메라들, 소니 A9이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은 초당 20장 정도가 촬영이 가능하고요. 요 A7 III는 10장,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알파 6400은 초당 11장 이 정도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연사 숫자를 희생해서 더 데이터가 큰 RAW 파일로 촬영을 함으로써 시네마 카메라보다도 더 좋은 색 관용도와 화질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RAW 촬영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룸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격차가 클 때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런 비싼 카메라가 없더라도 이런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어떤 스펙을 못 찾아서 그런데 초당 한 25장에서 30장 정도의 사진을 연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00만 화소의 사진이고요. 색 관용도라든지 이 JPEG 파일이 담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우리가 보정을 하고도 남는 그런 화질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원신 없죠? 비싼 카메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후달리는 면이 정말 자세히 보면 있지만은 중간중간 섞으면은 크게 티가 안 날 정도로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 화질이 좋아졌어요. 핸드폰 사진 연사를 통해서 얻은 몇 가지 영상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웬만큼 크롭해서는 깨지지 않는 정말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진 연사로 만들어지는 동영상이 비싼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영상의 클라이막스나 또는 인트로 또는 아우트로에 배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필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모전 등에서 사용을 하면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 보일 수 있겠죠. 와, 저 사람은 얼마짜리 카메라 쓴 거야? 이러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공모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괜히 제가 이유 없이 롯데 칸초를 찍은 게 아닙니다. 롯데 위드유 챌린지에서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든지 롯데라는 브랜드와 나의 일상이 녹아드는 그런 영상이라면은 UCC를 만들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 분야에서는 롯데와 함께한 추억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무 공모전이나 홍보하지 않죠. 이번 공모전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제가 여태까지 봤던 공모전들 중에서 상금 규모가 제일 커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품을 또 드린다고 하니까 무려 총 상금이 5억 원에 달합니다.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또 우리나라 영상 공모전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 우리 창의적인 구독자분들이 다 해먹는다, 아주 그냥 맨날 찢어놓는다 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공모전에서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상작은 롯데 TV 광고에도 영상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답게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에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든다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TV 광고라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기법이 TV 광고에서 틀어도 꿀리지 않는 화질로 찍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진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촬영 단계, 후편집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문적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리개 우선 또는 셔터 우선으로 촬영을 하고요. 연사 모드를 자기가 원하는 연사 속도로 제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중간 속도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질감에 맞춰서 연사 속도를 잡아주시고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이트보드나 세그웨이나 이런 데 위에서 촬영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짐벌을 사용하면 좋지만 이 사진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정으로 흔들림을 잡아줘도 크롭이 됐을 때 어떤 화질 저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핸드헬드로 대부분 찍고 후보정 단계에서 만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바퀴 달린 거 위에서 촬영한다는 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런 의자를 활용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찍고 있으면서 친구가 뒤에서 밀어준다든지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 버튼을 그냥 꾹 누르고 계속 있으면은 알아서 연사를 하게 됩니다. 후반 작업 관련해서는 오해가 많은데
이 사진이 아무래도 데이터량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가 오버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이널 컷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렌더링이 빨라졌거든요. 황골탈퇴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컴퓨터 어떤 최소 사양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고 편집을 할 때 버벅거림도 줄어들 거예요. 제가 촬영한 연사 사진들을 한 폴더 안에 다 몰아넣고요. 모든 사진들을 선택해준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의 클립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1프레임으로 다 바꿔줍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2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고 한 4프레임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겠죠? 여튼 저는 1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 클립들로 시퀀스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내 카메라 해상도에 맞는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400만 화소, 그리고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의 시퀀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퀀스에 있는 모든 사진을 선택하고 네스트를 한번 해줍니다. 한번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컴퓨터의 사양을 제일 적게 쓰도록 16분의 1 이 정도로 맞춰주고 타임라인을 이렇게 굴리면서 연사의 세트가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칼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찍은 연사 시퀀스들에 대해서 분리가 다 되겠죠. 그 중에서 이렇게 대강 돌려보면서 좋은 것들만 선택적으로 I를 누르고 O를 눌러서 범위를 설정해 준 다음에 선택적으로 엑스포트를 하면 돼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DNX HD나 고프로 시네폼 등을 사용해서 엑스포트를 하시고, 맥의 경우는 프로레즈를 통해서 엑스포트를 하면 되겠죠. 프로레즈 422가 어떤 용량과 화질 간의 적절한 절충점인 것 같고요. DNX HD는 제가 사용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고프로 시네폼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5가 맥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이나 4가 스윗 스팟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체를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에 넣고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웬만한 컴퓨터로는 굉장히 버벅대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 친화적인 코덱으로 인코딩을 한번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편집을 하는데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 팁이 있다면은, 이렇게 엑스포트를 하기 전에 컴퓨터의 성능이 허락을 한다면은 하이라이트를 조금 낮춰준다든지 섀도우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인코딩하는 동영상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에 있어서 퀄리티가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레즈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정밀하게 보정을 할 때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간단하게 흔들림 보정을 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에서 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보정을 과하게 해도 워낙에 화질이 좋다 보니까 디테일이 뭉개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사진 연사를 통한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물론 번거롭고 힘든 프로세스예요. 하지만 현실 같으면서 현실 같지 않은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랜더마이즈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미묘한 감성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시네마 캠코더에 준하는 막강한 화질과 보정 관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나 집 한 채 가격에 근접하는 그런 비싼 카메라가 없이도 이런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계의 스팀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세였습니다. See you soon, guys.